자, 오늘은 식품 분석 및 실험에서 무게 분석에 대한 실험의 설명 후에 이 목차와 같이 우선 무게 분석을 위한 방법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분 분석을 실험을 하였습니다. 자, 예비 실험 보고서 다음 실험실 안전유의사항을 말씀드리고 학습 목표와 이론적 배경, 결론 및 다음 수업 안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수업과 실험의 키워드가 무엇이었냐? 무게 분석으로서 수분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산식을 세웠습니다. 자, 오늘 수업과 실험에서의 키워드는 동일하게 무게 분석으로서 회분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계산식을 여러분들이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또한 실험 보고서 작성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세요. 실험 보고서는 논문 양식을 준용해서 서론과 본론, 결론, 참고문헌 순서로 기록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서론, 본론, 결론에 무엇을 담아야 될지 계속해서 연습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실험에서의 안전에 유의해야 할 부분은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실험복 착용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전기로나 알코올, 램프, 가스, 버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고온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때 화상 주의를 하십시오. 환기 주의하시고요. 안전용품으로서는 보안경, 보안면, 집게, 장갑, 퓨움 후드 등이 실험실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자, 이번 학습 목표는 이 장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이 다음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무게 분석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회분 정량 분석을 할 수 있습니까? 회분이란 것이 무엇인지 식품 영양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또한 회분과 무기물 함량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 이어서 우리 한국인의 일일 섭취 기준에서 일일 칼슘의 섭취 기준을 여러분과 함께 보고자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회분 실험에서 회분 속의 칼슘을 우리가 양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나이 15세에서 18세, 19세에서 29세 남자 평균 필요량이 650mg입니다. 권장 섭취량은 800mg, 상한 섭취량은 2500mg. 자, 우리 여자분들의 19세에서 29세를 본다면은 남자보다는 평균 필요량이 좀 적습니다. 530, 권장 섭취량 700mg, 그 다음 상한 섭취량은 2500,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크는 나이에서는 보시면은 15세에서 18세 그 이전까지는 상한 섭취량이 3000, 남자 3000, 여자도 3000mg이었습니다. 권장 섭취량도 900, 800, 700, 900, 1000, 800, 700 이렇게 한창 자라는
경우에는 칼슘 섭취량을 충분히 섭취가 되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회분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회분은 영어로서는 ash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6대 영양소 중에서 주로 회분 속에는 미네랄이 주성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로 칼슘, 마그네슘, 소듐, 포타슘, 황, 인, 철 이런 것들이 회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미네랄들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나? 자, 미네랄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미네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두가 식이로부터 섭취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하여 이 미네랄이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실험에 대한. 자, 회분은 시료를 완전히 연소시키고 남은 재를 의미합니다. 재를 의미합니다. 시료를 태우면은 타서 없어질 수 있는 유기물질들은 제거가 되고, 이제 주로 제거되는 것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자, 이런 것들이 제거되고, 남아있는 회분, 재 속에는 이와 같이 황인, 카리움, 마그네슘, 철, 칼슘, 마그네슘, 소듐, 포타슘, 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회분량이 무기질 양이라고 하지만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식품을 태울 때 무기물질인 염소도 일부가 휘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기물질 성분 탄소도 일부분은 또한 탄산염 형태로 회분 중에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해서 회분을 조회분, 크루드 애시드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회분 속의 정확한 양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정밀한 실험을 하여야 합니다. 자, 이어서 회분 실험 방법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회화 용기입니다. 도가니를 사용합니다. 도가니의 항량 작업을 마치고, 자, 시료를 도가니에 담습니다. 정확히 무게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시료가 만약에 수분이 많다든지 하면은 수분을 제거하고 또한 예비 탄화 단계를 거칩니다. 자, 수분 제거는 일반적으로 액상 시료 경구에 증발 건조시키고 300도 정도에서의 예비 탄화를 시키고 나서 이제 회화로 전기로에 550에서 600도의 전기로에서 또는 버너에서 계속해서 회화시킵니다. 대개 백색 혹은 회백색 색깔의 회분이 남을 때까지 회화를 시키는데 이 시간이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한두 시간으로서는 충분하지 않는 시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색깔에서 백색 또는 회백색이 될 때까지 회화를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기로에서 꺼냅니다. 그러면은 500에서 600도 정도의 뜨거운 상태입니다. 그 상태 바트에서 냉각을 시키고 나서 데시게이트에서 실온까지 냉각시킨 후에
저울에서 무게를 구합니다. 자, 이와 같은 실험이 이제 무게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울 밸런스가 필요합니다. 자, 이 밸런스에서도 소수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소수 넷째 자리 혹은 소수 다섯째 자리까지 아주 정밀하게 구할 수 있는 저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학 저울이라고 명칭을 케미컬 밸런스라고 명칭을 부르는 저울은 소수 넷째 자리 그램까지 소수 넷째 자리 이상의 무게까지 구할 수 있는 저울을 우리가 케미컬 밸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험하는 방법은 도가니를 전기로에서 혹은 버너에서 회화시키고 스테인리스 바트에서 냉각 후에 대시게이트에서 실온으로 냉각합니다. 그리고 저울을 이용해서 도가니 무게를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전기로에 들어가서 동일한 작업을 했을 때 도가니의 무게가 일정한 항량이 구해진 다음에 이제 시료를 도가니에 넣고 예비 탄화 후에 전기로에서 본탄화 또한 앞쪽에서와 동일하게 밭에서 냉각 후에 대시게이트에서 실온으로 냉각 후에 케미컬 밸런스로서 무게를 구하고 또다시 들어가서 반복적으로 실험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실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각 조별로 이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였다는 가정하에 여러분들이 얻은 데이터라고 생각하시고 자, 1, 2, 3, 4, 5조가 도가니 무게 그 다음 시료량인데 1, 2조는 시료량이 도가니 무게에 플러스 시료가 담긴 무게를 기록했고요. 나머지 3, 4, 5조는 시료 무게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 회분량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분량을 구할 수 있도록 자, 시료량분의 회분량 곱하기 100 해서 회분량 %로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험 데이터를 계산하는 능력을 길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실험 결과 및 고찰, 실험 결과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넣고 결론을 맺어주세요. 자, 이번 실험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를 한다면 무게 분석이란 무엇이냐? 회분이 무엇이냐? 조회분은 무엇이냐? 자, 회분 분석으로 식품 중에서 무기물질 함량을 추정할 수 있는데 회분 속에 들어있는 무기물질 미네랄 양은 어떤 양들이 어떤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설명하도록 하세요. 자, 다음 주는 조지방을 정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예비 실험 보고서를 완성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